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두 분께서 앉으자마자 저와 인사를 나누시면서 싸울 건데 당황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안 싸워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표창 안에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로 권성동, 풍랑 속 국민의힘 앞날은? 오늘 두 분이 거침없이 평론해 주실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를 정비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지금 이제 반민주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준석을 쫓아낸 비대위는 그런 비대위를 즉각 해산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트경 의원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뉴스를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난장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네, 뭐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비대위가 다시 법적인 소송에 걸리게 되면 그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또 무효화가 될 수 있다. 아이고. 좀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이분이 과연 제대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고요. 지금 당에서는 권성동 그만둬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일단은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일단은 비대위원회 새로운 출범에 대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병수 의장은 나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면은 부의장 대신 사회복귀 할 거야라고 하는데 이런 권한을 권성동 직무대행이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꼼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이거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네. 왜냐하면 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거 사실 자신들의 권력 다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찌 보자면 이준석 전 당대표를 내몰기 위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막 밀어붙이다가 법원에 가져갔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그중에서 비대위원장만 문제니까 비대위원장만 빼내고 새로 당원 당규 그러면 확실하게 바꿔서 구체적으로 바꿔서 비상 상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최고위원 절반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다시 비대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나 안 해. 이거 또 하다가 또 문제 생길 텐데 결국에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중요한 현안들을 전부 법정에 갖다 놓고 법정에서 해결을 하도록 만드니 완전히 이것은 정치의 실종.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근데 권성동 당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당원 당규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나 소집 안 할 거야라고 그러면은요 당대표가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부의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부의장이 대신 소집하게 할 거야라는 것은 본인이 당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다. 내가 그걸 소집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저는 당원, 당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당원 제1항 이준석 전 당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국민의힘 당원이 되면 안 된다. 2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모집한 책임당원은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다. 제3항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말 하는 사람은 제명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소위 이제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법원이 그 결정한 결정문 내용에 따라서 이건 어떤 의미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함의가 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읽고 그 취지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누구보다 법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보다 법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법을 이상하게 꽈서 꼼수를 자꾸 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길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일 정도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지났는데 100일 내내 이준석,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창피하시죠. 많이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 하느라고 지지율 계속 추락하죠. 이제 곧 추석이에요. 추석 밥상에 이제 정치 얘기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권성동은 왜 그러는 거야?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전부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인가요? 추석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의힘 비판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죠.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추석 때까지 한 40%대 지지율을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3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30%는 넘었지. 넘긴 했죠. 네. 예. 반존대 바로 나오네요. 반존대. 네. 30% 넘었지. 반존대. 예. 그거 되게 위험해요. 대통령. 제가 위험해요? 네, 아, 아니 왜 지지율? 대통령님도 그렇고 아니요 지지율이 아니라 반존대. 아, 예, 예. 반말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웃기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심심하게 사과드립니다. 아니 정말 실제로 막 그 모자 사러 대구 서문시장 가셔가지고 네. 상인들한테 반존대 하시고 이게 제가 보기에 MZ 세대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닥 좋지 않은 맞습니다. 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뭘 스스로 결정을 해요.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고 다 나섰어요. 저는 김태흠 지사까지 나서서 왜 거기 자리에 앉아서 뭉개고 있냐 이런 말을 그런 아이고, 얘기까지 아이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뭐 최재형 의원, 윤상현 의원, 유희동 의원, 뭐 김태호 의원, 뭐 조경태 의원 싹 다 지금 나가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하고 장제원 의원 둘이서만 당은 누가 수습할 거야. 손은 누가 키워.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장 소장님 버텨도 되겠습니까? 버티면 안 되죠. 제가 참 권성동 의원님하고 친한데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처신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면은 책임질 수 없다,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 이것은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본인 무슨 정치를 할 때도 상당히 족쇄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책임 있게 그냥 사퇴하는 것이 가장 빠른 사퇴의 수습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국회 기자들 질문에 장제원 의원이 남긴 말도 화제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 그 다음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습은 누가 하냐고? 그러면은 원내대표를 새롭게 뽑으면 돼요.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내대표가 그러면 향후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나 외부에 있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관계자들이 그만둬라. 뭐 거기 자리 연연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흠집을 내잖아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리더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조그만 권력 기득권의 욕심을 계속 부리는 모습, 정치인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 없는 공급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콘텐츠가 좀 그런 식이거든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초기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길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정권 초반에 완전히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력을 잃고 네. 나가세요 이제 뭐 이런 위치까지 떠밀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내내 본인의 설당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공천도 쉽지 않을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벌써요? 벌써 나와요. 지난번에도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허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엔 저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치에게도 위기고 그리고 당의 위기도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복심으로 본인이 100일간 행사를 그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네.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 당 내부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또 오늘 보도에 보면 윤 대통령 윤심 소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기다릴 거 없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좀 본인은 들어요. 스스로 사퇴 안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예. 이번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건 며칠 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권원내 대표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죠. 거기서 만약 인용이 된다면 한번 난장판이에요. 정신없네요. 네. 네. 그 또 심지어는 윤심도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로 기울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까 한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추가 확인 취재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 예.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예. 같은 윤핵관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막 댐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막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결격 사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저는 마찬가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한 정치인들이 예. 실제로 쭉 흘러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더라. 언행불일치.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 자신의 권력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눈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오늘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2명의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이 됐거든요. 대통령실 안에서. 아,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총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통령실 안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소위 윤핵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여론에서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양쪽에서 다 네, 정리한다. 예, 정리가 될 그럼 누가 가능성.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장성철 손은 소장님이 누가 키워요? 땜은 누가 막아? 땜은 아니 누가 근데 막아?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먼 핵관. 원핵관. 예, 지금 윤핵관에서 좀 멀리 있는 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부분이요. 주말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할 거라고 하던데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추가 징계는 요구했죠. 제가 이거 처음 밝히는 건데 오. 다음번 단독이에요? 네, 윤리위원회는 9월 28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현재로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총회 결의로서 징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주 격앙된 판단과 생각대로라면 네. 윤리위원회에서 최소한 어떠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지 아니면 제명 어머, 완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적을 다 지워버리자 어머머머머.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요? 네.
뭐예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20일 정도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추석 지나면은 이제 이게 짐 싸셔야겠네요. 징계가 완전히 진행돼가지고 완료되기 전에 이 예.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나 그리고 당 지도부의 하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는 엄연한 당의 독립기구고 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을 때 징계를 하는 제소를 하면 그렇죠. 징계를 해요. 예. 그런 기구인데 당의 윤리기구를 향해서 뭐 누구를 징계해라 마라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월권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자체도 또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라는 이준석 생각이 좀 대표에 들어요. 대해서는 징계를 해달라고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사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요. 지난 22일 날 있었던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를 했었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이 당에서 계속 정치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그렇죠. 하고 있고 죽으나 사나 이 당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지고 파문은 더 세게 일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정말 과연 온당한 거야? 민주정당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정당이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후폭풍을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고 대통령을 칭했다. 또 신군부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자유를 35번, 3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자유를 외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자유는 어떻게 다른 거냐.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없는 거냐. 우리 국민들한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징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 기자님의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렵다라고 빨리 고백합니다. 반박하세요. 반박 반박할 불가.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반박하기가. 아, 하여튼 이게 추가 징계가 현실화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 네.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윤핵관들이 예. 계속적으로 당내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예.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사법 시스템, 국가의 법 체계 이런 것들,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셔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지.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면 나는 탈당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집권여당 국회의원답지 않습니다. 제발 상식으로 돌아오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또 발끈하셔가지고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불 작전이 계속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이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나? 국민의힘의 운명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오늘 네. 오후 한 3시 들어서 약간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어디 기류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 당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침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 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에서 결정한 거 존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어요. 네. 근데 일사불란하게 막 그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그동안 취재해온 역사에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의 생각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반적인 기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근데 해봅니다. 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통령은 정치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본인도 대통령 처음 해본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정치를 그래도 오래 해왔다고요. 네. 배지도 달아보고 지역에서 민심도 들어보고 열심히 했다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예. 원래 정치권에서 하던 상식적인 판단을 대통령께서 못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은요,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은 알았습니다. 충성.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 의원들로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다른 소리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전 국회의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했다고 해서 넌 틀렸어. 넌 쫓아내야 돼. 거기에 동조해? 너도 나쁜 사람. 너도 나가. 이런 식은 정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 예. 와. 저도 1000% 동의합니다. 1000% 감사합니다. 10,000% 동의할까요? 전 10만 프로. 10만 프로. 예.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당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대를 용인하지 않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옛날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정당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저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자중 질환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책임자 두 분 있잖아요.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과에 굉장히 그 서툴거나 안 해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쯤 되면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측이 앞으로 같은 당에서 같은 목표로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수파 정당은요, 예. 옛날에 바른 정당의 실패 때문에 예. 밖에 나가서 정치하고 어떤 세력을 꾸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예. 기득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네. 나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안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창당이라든지 정계 개편은 대통령이 움직여야 가능해요. 그냥 국민의힘에 어떠한 구심점 있는 약간의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걸 하기에는 네. 동력이 없어요. 국민적인 여론도 뒷받침해주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난 당내에서 투쟁을 하겠다. 네. 창당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윤핵관들은 이 당은 우리 당인데 왜 나가 우리가 우리가 왜 나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당내의 주도권을 잡아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대표 쟁탈전에 정말 내가 안방마님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허. 사활을 걸 거예요.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갖기 위해서 양측 세력들이 네. 정말 사생결단에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기가 마르네요. 결투는 시작이 시작됐죠. 된 거죠. 시작됐다.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 움직임은 세게 지금 붙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세대 차이가 워낙 커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소통이 잘 안 예, 되는군요. 뭐 그런 얘기 있어서 과연 한 당에서 호흡을 하면서 같이 살 수 있겠냐. 결국에는 헤어져야 된다.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일반인 강유미 씨는 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했다? 네. 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핵관들은 강력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나쁜 사람 이러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핵관 나쁜 사람 이러잖아요. 네. 중도에 있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자신들이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다. 근데 합리적인 여론조사를 상식적인.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체리따봉 사태 이후에 그 책임 1번은 윤석열 대통령, 2번 윤핵관, 3번 이준석 이렇게 쭉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사과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는 누군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결자 해지하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를 치고 원인을 계속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배회의 길을 따라서 막 가다가 이제 길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결자 해지해야죠. 그래야 이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이죠? 아,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이 이렇게 제공한 그걸 사람이 해결해라. 그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만둬라, 네. 사퇴해라. 네. 배출하신 분이 치워라. 뭐 이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